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키워드림 일부 진행을 맡은 장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는 엔비디아를 빼놓고 말을 할 수 없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반도체 투톱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금요일장에는 모두 다 상승부를 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에 대한 투심은 조금 꺾인 느낌이었죠. 그 수급은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쪽으로 쏠리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유한양행이 쏘아올린 공 엄청났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훈풍이 불게 됐고요. 화요일장에서는 알테오젠이 BM을 꺾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 안착을 하는 기염을 토해냈고 뿐만이 아니라 금요일장에서는 또 HLB가 내가 바로 3위다 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3위 자리 안착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시장 정리와 함께 다음 주 시장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이창용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지난주에 이 자리 나오셔서 하신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제약바이오 진짜 뜨거웠잖아요. 그렇죠? 백발백중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야 모두 다 끄덕끄덕하고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을 때요. 반도체는 사실은 이번 주는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정확히 그 전략이 좀 맞아 들어갔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한번 레벨업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리고 신고가 달렸었던 바이오 종목들은 대부분 다 다시 한번 그 시세를 이어가는 이번 주가 되었었는데요. 이번 주도 다음 주 전략을 또 세워봐야겠죠. 그래서 그 전략에 맞춰서 좀 따라가시면 되시겠다.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공략주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3월 달에 이 자리에서 처음에 나와서 드리고 있었던 종목들 그리고 상반기에 모두 다 1위를 달성했다라는 것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에 있어서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방송만 보셔도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결과가 사실은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제가 아무리 길게 말씀을 좀 드려봤자 결과가 좋지 않으면은 그건 좀 허황된 얘기겠죠. 근데 결과치가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오늘도 그 전략에 맞춰서 제가 히든 종목 말씀드릴 거니까 그 종목에 맞춰서 따라와 주시면 되실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방송 공략주 상반기 1위를 달성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상세한 전략을 밑에 보시면은 제가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게 된다면 보다 상세한 전략을 잡아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이요. 매매는 30분만, 수익에 대한 기쁨은 하루 종일 가져가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이제 생소하실 분들이 계신데요. 매매는 정말로 30분에서 1시간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단기 매매를 할 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일 매매가 활발한 시간대만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면은 굳이 하루 종일 매매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돈이 들어온 시간이 가장 활발할 때 매수 자금이 가장 강할 때만 그때만 집중하신다면 여러분들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것에 대한 방법은 제가 오늘 시초가 매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종목을 당일 상한가 가격으로 걸어 두시게 된다면 바로 시초가로 바로 체결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방법, 매수에 대한 방법을 제가 오늘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 거니까 방송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메모 가능하신 분들은 또 메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토는 매매는 짧게 그리고 수익에 대한 기쁨 하루 종일 누리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상한가 갔었던 이번 주 상한가 갔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초가 매수 관점에 대해서 보면서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분봉 차트입니다. 1분봉 차트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 차트 뭐 단기 매매 차트 많이 공부하셨던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혹시 매수 자리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단기 매매 하실 때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날 수가 있죠.
근데 다른 종목에 있어서는 손해를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급락 나오죠. 이렇게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게 된다면 바로 급락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아예 시초가로 매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역발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시세가 나온 종목들을 미리 종목을 선별을 해서 아예 시초가로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수익에 대한 기쁨을 길게 누리시기 위해서는 당일날 수익 실현하셔야 되시고, 근데 당일날 수익 실현하시기 위해선 장중 최저가로 매수를 하셔야 되시거든요. 그것에 대한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해당하는 등락률입니다. 대봉 LS의 등락률이고 시가가 0.5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가 같은 경우에선 상한가 같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초가로 이 종목을 잡아놨더라면 바로 29%의 수익률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분석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매수에 대한 변수를 주시면 됩니다. 변수. 우리가 주식시장은 너무나 변수가 많죠. 미국 시장 떨어지면 우리나라 시장도 떨어지고요. 그거에 맞춰서 뭐 전쟁 난다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또 떨어지고. 근데 하물며 우리가 매매하는 변수도 많게 되면요.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첫 번째 단추가 매매에 대한 변수를 줄이자라는 거고 그 시초가 매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 번 더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시웨이라는 종목의 차트였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등락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로 시작을 했었고 고가 대비했을 때 이 종목도 상한가 갔었기 때문에 당일날 거의 한 27%거든요. 수익률 27%입니다. 여러분들이 애매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손해를 보실 수밖에 없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런 종목을 시초가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이 상승폭 모두 다 수익으로 챙겨가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런 종목 잡기 어렵죠. 분봉에서 거의 10%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매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급격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예 그냥 시초가로 매수를 하시고요. 시초가 매수하고 급등 나오면은 바로 이 급등을 내가 원하는 수익으로 다 바꾸시면 되시고 내 생각과 다르게 밀리면 바로 자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통계적인 부분 그리고 원칙에 맞춰서 시초가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목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 종목만 맞춰서 따라오시게 된다면 이와 같은 종목들 우리가 시초가로 잡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시초가 매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누구나 다 보이는 호가창입니다. K증권사 좀 따왔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옆에 보시면 이런 글자가 나옵니다. 뭐 시가, 고가, 저가 여기에 상한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장전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상한가 가격. 당일 상한가 가격인 특정 가격대로 매수 주문 걸어두시게 된다면 바로 시초가로 바로 체결이 된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조금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은 이 방법에 대해서 다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들어오시게 된다면 편하게 제가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완벽하게 습득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QR 찍고 들어오실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이 종목 잡아드릴 겁니다. 종목 잡아드리고 시초가에 얼마로 주문 넣으시라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주문 가격에 맞춰서 시초가가 체결이 되면 급상승이 나오면은 이 상승폭을 모두 다 수익으로 챙겨가는 전략이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근본적으로 수익은 크게 먹고 손실은 짧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략에 맞춰서 단기에 30분 안쪽으로 우리가 승부 볼 수 있는 전략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따라가자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초가 매수할 때 준비물 보시면 저는 사실은 이 준비물 다 있거든요. 근데 승률 80% 이상의 상승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굳건한 손익절 원칙이 필요합니다. 저는 일단 있습니다. 저는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하신 게 30분의 여유 시간이 좀 필요한데 저는 일단은 다 있는데
이 상승에 대한 경험 그리고 손익적 원칙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함께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 손익적 원칙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승률 상승 80% 이상의 경험까지 통해서 제가 종목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 맞춰서 따라오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건 일단은 당일 30분의 매매 시간만 좀 필요하시다. 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장중에 또 방송이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공략주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시초가 매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이 방법 따라오시면 되실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까지 받아가시면서 저와 같이 함께 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가 꺾이고 제약바이오의 한 주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그대로 현실이 됐죠. 이렇게 시장을 보는 눈도 딱딱 들어봤는데 종목을 보는 눈은 더 딱딱 들어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 종목으로 큰 수익을 안겨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나 계속 주식장 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30분만 투자하시면서 큰 수익 누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시는 방송 공략주 수익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시간이 됐는데 전문가님,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방송에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6주 연속 수익 네. 여기에서 당연하고 목표가 달성까지 전부 다 해주셨다라고 들었거든요. 이거 가능한가요? 가능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사실은 제가 종목이 아닌 섹터를 잘 골라야 된다 말씀드렸었고요. 그쵸. 다 바이오였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이번 달에 잘 맞아 들어갔었던 게 주요했었다. 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제가 방송상에서 종목 여러 가지 잡아드리고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것은 시장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어떤 섹터, 어떤 테마가 그 해당 시장의 대장이 되는지 여러분들 그것만 생각을 좀 해주시면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방송 공략주가 6개 종목이 모두 다 목표가를 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실제로 우리가 주식시장이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수익을 편하게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와 같이 함께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수익을 편하게 내셔야 되신다. 그 방법에 대해서 저와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따라오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 랩지노믹스 있고요. 엑세스바이오, 진매트릭스, PCL, ST팜, TDS팜 모두 다 공통성이 다 제약바이오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7월 달부터 반도체는 어려웠었습니다. 반도체는 아니었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블랙먼데이 때 완전히 밀려버리면서 그때 투심이 반도체 쪽은 완전히 무너졌었고 잠깐 좀 침체를 겪었었고요. 그거에 맞춰서 대안적으로 상대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줬었던 섹터가 바이오 쪽이었거든요. 거기서도 8월 초까지는 특징적으로 진단키트 테마가 또 움직였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좀 해드렸었고 그게 바로 목표가 달성이 주요했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 일단은 80% 넘게 또 주가 상승 보여줬었고요. 엑세스바이오, 진맥트릭스도 24% 그리고 PCL도 마찬가지. 그리고 최근에 제가 2주 연속으로 2번 연속 강조를 해드렸었던 ST팜도 마찬가지죠. ST팜도 12%의 목표가 달성했기 때문에 제 방송만 보셔도 수익을 편하게 내실 수 있다는 게 여기서 팩트로 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보다 상세한 전략을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다 받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종목들 말고도 이제 승부 볼 수 있는 종목 제가 시초가 종목 말씀드렸었죠. 그 종목 따라오시면 되시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TDS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번 주에 제가 드리고 나서 바로 목표가 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편하게 수익을 내자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도 모두 다 시초가 관점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필요한 게 매매에 대한 변수를 줄이고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시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보지 마시고 그 매매에 대한 방법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에스팜의 시세입니다. 8월 23일 날 시세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시초가 매수를 했다고 좀 가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시가가 마이너스 1.4%였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시초가로 매수했었다면 마찬가지로 7%대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줄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8월 26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도 2.8%대로 시작을 했었다가 고가는 또 10%까지 넘어갔었죠. 그래서 장중에 이 종목도 만약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시초가 매수를 했었다면 8%의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매트릭스의 시세입니다.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주로서 굉장히 주가 변동성이 좀 많았었던 종목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6일 날 시가가 6.5%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고가가 25%로 상승 마감 보여줬었습니다. 이때 시세를 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함께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시초가로 매수를 하셨다면 그대로 19%의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날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신다면 이날도 시초가로 매수를 하셨다면 그대로 23%의 주가 상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장중에 매수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시초가로 매수를 하시고 나서 그 해당하는 종목이 상승이 나오면 그 상승을 모두 다 수익으로 가져가면 되고요. 밀리면 바로 자르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크게 먹을 매매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략에 맞춰서 따라오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랩지노믹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7일 날 시가가 2.2%로 또 시작을 했었고요. 고가가 25%로 이 종목도 굉장히 많이 뛰었었죠. 이 종목도 시초가로 매수하셨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20%가 넘는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었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이날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이날도 시초가 매수를 하셨다면 이날도 18%의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었다. 그래서 장중에 매수하려면 좀 어렵습니다. 장중에 매수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아예 시초가로 당일 상한가 가격으로 장계 시전입니다. 장계 시전에 당일 상한가 가격으로 걸어주시게 된다면 바로 시초가로 체결이 된다.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엑세스바이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8월 7일 날 시가가 4.3%로 시작했었다가 고가 이제 상한가죠. 자, 그렇게 되면은 25%의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줄 수가 있었고, 자, 8월 19일 날도 마찬가지로 시가로 매수했었다면 그대로 15%의 주가 상승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약간은 변수를 줄이시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스템만 잘 이용하시면은 누구는 이렇게 편하게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스템을 잘 이용하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드렸었던 TDS 팜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초가 매수 자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이 종목을 공략을 시초가로 하셨다면 사실은 20%가 넘는 주가 상승이었었는데요. 일단 방송 공개 이후에 그 10% 넘게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바이오가 이번 주에 대세였고요. 그래서 이 대세에 맞춰서 제가 히든 종목도 드렸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히든 종목은 저같이 섹터에 대한 순환매의 관점으로 편안하게 끌고 가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 시초가 전략 같은 경우에서는 저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매일과 같이 승부 볼 수 있는 전략이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 부분에 맞춰서 저와 같이 따라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6주 연속 수익과 더불어서 목표가까지 모두 다 달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능하냐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방금 보셨죠? 가능하다라는 거. 일단 섹터를 정말 잘 골라주십니다. 그리고 섹터 안에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종목을 또 선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냥 우리 전문가님이 집어주시는 종목만 쏙쏙 잘 받아먹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전문가님이 집어주시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손절 없이 네. 수익을 한 방에 볼 수 있는 방법 네. 120 기법이 있다라고 네네. 들었는데 사실 저랑 그렇게 방송을 한 지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네. 일단 처음 보는 네. 기법이거든요. 네.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20 기법은 이제 뒤에서 한번 좀 설명 좀 드리고요. 제가 앞서서 이제 시초가 매수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네. 그 원칙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초가 공략 원칙 3가지를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상승은 천천히 그리고 손절은 좀 빠르게 전략을 챙겨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주식의 근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은 천천히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시고 손절은 또 빠르게 대응하셔야 되시는데요. 이게 이제 수익이 점점점 쌓아가는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초가 매매도 그렇고요. 그래서 시초가 매수 이후에 상승 돌파가 강하게 나오게 되면은 그 상승을 모두 다 수익으로 챙겨가시면 되시고 만약에 밀리게 될 경우 빠르게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원칙을 좀 찾아가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매번 우리가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에 맞춰서 우리가 누적 수익으로 또 승부를 좀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매매를 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이게 근본적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이너스가 나온 상황이 있을 때 인정하지 않고 대응을 하지 않아 버리게 된다면 결국에는 손실폭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매번 승리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의 투자 심리를 우리가 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대응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 대응을 하시려면 인정하시고 그 원칙에 맞춰서 우리가 누적 수익으로 승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믿고 원칙을 쌓자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원칙을 쌓기 위해서는 매매를 좀 많이 하셔야 되시는데요. 시초가 매수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따라오실 수 있게끔 충분한 원칙을 다 쌓아갔기 때문에 그 원칙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따라가시면 되시겠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문구가 있습니다. 보시면 요 문구 써놨는데요. 손절이죠.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손절 없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이제 그때 같으면 이제 주식할 맛이 정말 잘 나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원칙을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120 기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어떤 종목이든 간에 사실은 수익이 나고 싶고 그리고 수익에 있어서 크게 나고 싶은 우리 투자자분들 심리가 있을 텐데요. 그것을 방법을 조금 매매 전략을 조금 바꾸면은 손절 없이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120 기법에 대해서 매수 포인트를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근본적으로 부실주는 안 됩니다. 부실주는 전혀 쳐다보지 마시고 실적주를 우선적으로 좀 선별하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120 기법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121선 근처에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매매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우리가 차트를 봄에 있어서 121선, 241선은 언제나 있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실적주의 경우에는 그리고 우리 주식 투자의 근본은 주가는 실적에 회귀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121선 6개월간의 평균 가격치는 언제나 도달했었다가 다시 한번 회귀하는 그 성향이 있습니다. 그 성향을 우리가 이용을 하자라는 거고요. 만약에 121선 근처에서 매수를 하고 넓어지는 상황이 나올 경우 그 자리가 수익 실현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전략을 좀 제가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게 되시면 전략적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그래서 1차 진입 비중은 비중 5%로 진입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에 1차 진입 이후에 121선 윗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나서 수익이 나면 수익을 챙겨가면 되고요.
그 이후에 밀리게 될 경우에 전략적으로 매매 대응을 하시면 되시겠다. 이 부분 차트를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이 좀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단기 상승 구간이라고 해서 1차 매수만 가능합니다.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서는 121선 이하죠.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할 매수 구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근본적인 것은 메가 트렌드 섹터이고요. 그리고 실적주여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이 전략 같은 경우에서는 부실주는 안 되고 실적주로서 우리가 승부 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이 검은 선의 121선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21선 자리에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7% 정도 나와 있을 때 현재 주가가 주가 이격도가 121선 자리에서 7% 정도일 때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고 나서요. 플러스 10% 수익권이 났을 경우 왜냐하면 이 전략 같은 경우에서는 실적 주고 120선 근처에서 윗자리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 자리가 수익실현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실적주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모아가실 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회귀를 하게 되겠죠.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분할 매수 모아갈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만약에 1차 매수 이후에 10% 밀리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서 분할 매수 자리가 좀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도 분할 매수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20선 근처까지 상승 돌파를 하게 될 경우 그 자리가 이제 수익 실현 자리가 역으로 된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간단한 겁니다. 이 이동평균선을 보고 우리가 실적주를 보고 매수를 하고 나서 간단하게 매수 대응만 하게 된다면 우리가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어렵게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기보다는 편하게 수익을 내고 실적주라는 것만 인지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구간이 또 이때는 또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121선 위에 있는 상황, 현재 주가가 120선 위에 있는 상황은 언제나 1차 매수만 가능하다. 그리고 단기 상승 구간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고, 자, 이격이 7% 정도일 때는 언제나 주저하지 않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적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매수를 하시고 나서 10% 수익권이 도달하게 될 경우에는 분할 수익 실현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 자리에서도 수익 챙기시면 되시겠다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기간 조정이 나와주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120선이 또 회귀를 하게 되겠죠. 여기서도 우리가 매수 대응이 또 가능합니다. 분할 매수 대응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밀리게 될 경우에는 분할 매수 대응을 해주시면 되시고, 이에 맞춰서 상승 돌파가 나와주게 될 경우에는 원칙에 맞춰서 또 수익을 내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룡전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거의 200% 넘게 상승을 좀 보여줬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전략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셨었다면 매매를 또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었다. 이 부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은 121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윗자리에서 120선 위에서 매수를 하시고 나서 10% 수익이 날 경우에 언제나 수익 실현 가능한 자리. 그래서 제가 지금 구분을 지어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기준이 전부 다 121선입니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만약에 밑에 자리 121선 밑에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분할 매수 대응이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 영역이기 때문에 이 밑에 영역에 있어서는 분할 매수 대기를 해주시면 되시고, 오히려 이럴 때는 주가가 떨어지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모아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략에 맞춰서 다시 한번 돌파가 또 나와주면 원칙에 맞춰서 또 수익을 챙기면 된다는 거,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단기로만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가가 121선 위에서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도 보시면 1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는 가능하죠. 일단 매수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10% 상승이 나와 줄 경우에는 언제나 수익을 챙길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121선 회귀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매수가 가능하겠죠. 매수, 수익, 매수, 수익. 이 원칙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매매 대응을 하신다면 편하게 또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거니까요. 이 부분 좀 헷갈린다,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도 오늘 처음 들어보는 120 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1차에서부터 4차까지 매수를 하는 전략적 분할 매수 기법이라고 합니다. 나는 조금 설명 들어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와, 진짜 엔비디아 저는 괜찮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아무리 실망스러웠다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그 당시에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야말로 뭐 하락장이었고 금요일에 조금 반등은 해주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분들은 파란불 켜고 있을 것 같아요. 상승장에서야 뭐 다 웃을 수 있지만 그쵸. 그래도 네. 하락장에서 진짜 웃어야 찐 인류잖아요. 그렇죠? 하락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혹시 그 방법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통 하락장에 사용하는 도구가 사실은 있거든요. 이 도구를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가 받는 계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종목에 있어서 눌림이 나와주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마음도 쓰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춘 주가 받는 계산기라고 하고요. 이 부분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실 분들 그리고 방송 끝나기 전에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시면서 따라가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보시면은 포인트를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받아가시기 전에 일단 상승하고 눌림이 나오는 종목을 1차적으로 선별하고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신고가 종목도 미리 선별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신고가 종목도 우리가 이 부분에 맞춰서 1차적으로 선별이 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저와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모두 다 계산기 제공해 드릴 겁니다. 이 계산기에 맞춰서 최소 눌림 가격을 계산하시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맞춰서 따라오시면 되시겠고 저와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제가 정확한 매수 기준도 말씀드릴 거니까 이 매수 기준에 맞춰서 따라가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두산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이 계산기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게 신고가 종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종목에 있어서 고가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저가도 해당하는 랠리, 상승 랠리 안에서 급등하기 전 저가를 그대로 이 계산기에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것에 맞춰서 만약에 저가가 꼬리 가격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꼬리 가격을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 신고가도 마찬가지죠. 신고가도 윗꼬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윗꼬리 가격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맞춰서 상승률이 나오게 되고요. 그 상승률에 맞춰서 최대 조정률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 여기 이제 계산이 바로 되거든요. 그 가격대까지 눌림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이란 차트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신고가 자리에서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그대로 손실이죠. 이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아예 눌림이 나올 때 매수를 하시면 되시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가격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면 편하게 또 수익을 내실 수 있었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신성델타 테크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 직전 신고가 가격대를 그대로 캐치를 하시고 나서 저가도 캐치를 하시고 이 종목을 발굴을 하셨다면 공략을 하셨다면 자 보시면 저가 그대로 입력하면 되죠. 이 자리에서 급등하기 전 저가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 고가도 직전 신고가 가격을 그대로 입력하시게 된다면 상승률이 나오게 되고요. 이 상승률에 맞춰서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최대 조정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가격대까지 이 해당하는 종목이 눌림이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시고 나서 조정이 나와주게 될 경우에 그 가격대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공략하시고 나서 편하게 수익을 챙기시면 되시겠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우리가 계산기를 활용하게 된다면 편하게 또 공략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보시면 최근에 정고점 부근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85만 원대 정도였었고요. 저가 같은 경우에서는 뭐 67만 원 정도, 그래서 그 가격대 그대로 입력하시게 된다면 상승률이 나오게 되고요. 그 상승률에 맞춰서 최소 최대 조정 가격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가격대에서 무리하게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 무리하게 사지 마시고 계산을 하셨다가 그 가격대에서 편하게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조정이 나오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다라는 거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것에 맞춰서 이제 포인트 다시 한번 또 정리를 좀 해드리면, 감이 아닌 통계적 매매를 하기 위함이다라는 걸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원칙을 쌓기는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계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그 심리를 이겨내고 원칙을 통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빠른 매매 회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결국엔 빠른 수익이겠죠. 그 빠른 수익을 맞춰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매매하게 된다면 근본적으로 계좌 회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높아진 계좌 회전율을 그대로 이용하는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고가 종목을 미리 준비를 하시고요. 오히려 하락장에 이 매매법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주가는 하락장에 조정이 나와주기 때문에 그 조정 나올 때는 이 매매법 같은 경우에서는 매수 공략 타이밍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통계적으로 매매하자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도구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답은 주가 반등 계산기였는데요. 아직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오늘의 종목이 또 공개가 될 예정이거든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특별하게 종목명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꼼꼼하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 기회 꼭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편안한 수익 누려가라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잠시 후에 오늘의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전문가님 한번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난주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반도체 지고 제약바이오 뜰 거다라고 해주셨는데 정확히 맞아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한테 다음 주에는 어떤 섹터가 움직일 수 있을지 일단 너무 궁금하거든요. 바로 한번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니까요. 너무 잘 맞춰주시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왔었는데 맞아. 그거 맞춰서 뭐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은 원인은 또 따로 있었거든요. 하락에 대한 원인은 또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 부분을 좀 썰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엔비디아가 영업이익도 20% 이상 증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매출 캐파도 계속적으로 늘어났던 상황. 전년 대비했을 때 YOY가 그만큼 상승을 좀 보여줬었던 상황인데요. 시장 시각에서는 일단 원론적으로만 얘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기대치가 너무 높았었다라는 게 중론이었었고요. 시장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국내 시장도 그거의 흐름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실망스러운 반응을 좀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만 좀 따져보게 된다면 AI 쪽 산업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요소들은 많이 좀 없습니다. 실제로 뭐 디램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필두로 디램은 사실은 글로벌 1위이긴 하겠지만은 실제로 지금 현재 AI 시장에 있어서 장비나 이런 반도체 따는 일단 대만에 대한 비중이 좀 상당히 좀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 종목을 공략하실 분들은 이 포인트를 좀 공략을 좀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게 실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24만 원대 고가 돌파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9만 원대 돌파해주면서 시세적으로는 상당히 좀 최근에까지 좋았었는데요. 그렇지만 2주 전에 블랙 먼데이 사태로 인해서 지수도 밀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밀렸었는 상황, 과매도권의 좀 영역에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저리기 메리트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반도체 종목은 상대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주가 흐름이 조금 관망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서 반도체 종목은 이제 스토리를 이렇게 좀 짜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달은 또 굵직한 이슈가 또 FOMC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 이슈에 맞춰서 좀 따라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을 공략하실 분들은 플랜을 좀 잘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9월 달, 10월 달 넘어서 우리가 반도체 종목들은 급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 발표 시기와 함께 오피셜 시기와 함께 반도체 종목 기술주는 그때 시기에 맞춰서 좀 따라가시면 되실 것 같다.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 이 다음 주를 좀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현재까지 주가가 지금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다, 그리고 저가 매수 구간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음 주는 또 편하게 생각을 좀 해보면, 그리고 전일 금요일장도 사실은 약간 좀 반등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일단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는 있겠죠. 근데 현재까지 수급적인 부분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단 종목들 자체가 아직은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래도 기술주 중심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겠지만은 현재까지 실질적인 수급은 아직은 보합권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우리가 바이오 종목들은 사실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삼천당 제약이나 여러 가지 유한양행이나 여러 가지 대형 빅파마, 우리나라 빅파마 국내 제약사들이 많이 레벨업이 좀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전략에 맞춰서 바이오 종목들도 우리가 좀 살펴보자. 그리고 최근의 흐름 자체가 신규 상장주 종목들이 많이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규 상장주도 우리가 좀 바라가면서 우리가 다음 주 전략을 좀 따라가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래서 최근에 코스피 흐름을 좀 놓고 보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블랙 먼데이 때 많이 좀 타격을 좀 받았었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웬만큼 좀 반등을 또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같이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기술적인 반등 정도 일단 좀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주에는 대안적인 투자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라든가 최근에 통통 튀고 있는 테마주 종목들도 상대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그림을 그려가실 때는 이 전략에 맞춰서 따라가시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시장 향방 정말 잘 짚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돌아왔죠. 그래서 어떤 종목 사라는 거야?에 대한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한번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워낙 종목을 잘 잡아주시니까, 그리고 또 6주 연속이라고 네. 하면 7주 연속 이거 기대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오늘의 종목은 뭘까요? 자, 오늘의 종목 약간은 대안적인 종목이 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다시 한번 테마주 한번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테마주 안에서도 바이오 섹터에 있는 신규 상장주를 좀 공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요, 신규 상장주이면서 바이오인 종목들이 굉장히 수급적인 부분이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사실은 신규 상장주가 날아갈 때는 전체적으로 보합권 종목이나 증시가 좀 박스권일 때 이런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머릿속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사실은 주도주가 반도체가 되면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지금 그 주도 역할을 잘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우리가 대안적으로 전략을 좀 짜가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 신규 상장주이면서 이런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83이라는 종목이었었는데요. 보시면은 3일 동안 무려 30% 상승 마감을 또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ENCL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은 바이오 종목이면서 신규 상장주죠.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3일 동안 무려 55%의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줄 수가 있었었고,
TDS팜도 마찬가지로 3일 동안 40%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매매 원칙에 맞춰서 공략하시게 된다면 다음 주 뭐 반도체 흐름이 좀 약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섹터의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의 종목을 좀 공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라메디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초소형 고출력 레이저 기술을 필두로 해서 미용기기 그리고 체열기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좀 설명드리면 바이오 종목이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흐름이 많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를 좀 보시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기술주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달러 가치가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니까 시장에서 이 부분에 맞춰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힘이 약세를 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장이 좀 지지부진했었던 이유가 이런 원인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기술주는 다음 주에 비중을 좀 줄여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전략은요. 일단 다음날 시초가 공략, 월요일장 정도의 공략이 좀 가능하다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단기적인 전략은 목표가는 17,7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 잡아드려서 14,000원대 잡아드릴 건데요. 근본적으로 보다 상세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요.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은 이 목표가 수치에 맞춰서 정확히 제가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혼자서 공략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공략하시자. 이창용 대표와 같이 공략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 종목 플러스 알파로 바이오까지 최강 두 개의 조합이 환상의 콜라보를 이뤄냈던 라메디텍 알려주셨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시초가로 알려주셨고요. 목표가는 17,700원, 손절가는 14,000원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요즘 시장이 너무나도 급변을 하고 있잖아요. 나 혼자 대응하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당연히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테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